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재단에 대해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9일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검토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종교재단법인의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권이 과거 통일교로부터의 정치적 지원, 의혹을 덮기 위한 협박성 발언이라며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은 여야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처럼 정교 분리 원칙을 연달아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헌법이 부여한 책무, 즉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특히 123내란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정교 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교 교주 한학자 씨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종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 통일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천지는 교주의 지시에 따라 10만 명에 이르는 신도들이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도 전광훈 씨가 만든 자유통일당에 10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조찬기도회의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혜 씨에게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교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중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노사의 굴욕으로 알려진 서인권 투쟁을 비롯해 종교가 정치 권력을 좌우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기에는 국왕이 어떤 교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전체가 전쟁에 휘말렸고 많은 시민이 희생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 국민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정치 권력이 종교를 선거동원이나 이념 확산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헌법이 정교 분리를 명시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종교 역시 정치 권력과 결탁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종교가 정부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보장됩니다. 그러나 정당과 조직적으로 결합하거나 불법적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돼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공공안전을 위협하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신천지 본부와 연수원을 직접 찾아가 명단 확보와 검체 채취를 지시하며 방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종교 역시 민주헌정, 질서 안에서 예외 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교재단 해산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되려면 법인의 목적 자체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해쳐야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또한 해산이나 허가 취소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해왔습니다. 문체부가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를 정당한 조치로 인정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둘러싼 논쟁이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종교와 정치의 유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흔들릴 때 위협받는 것은 특정 정부나 정치 세력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 그 자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헌법 위반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교 분리는 실효성을 잃은 헌법 조항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